어느 10월의 아침, 끝없이 내릴 가을비의 첫방울이 마을 서쪽 갈라진 진흙 땅에 떨어질 즈음 후터키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를 깨운 것은 종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교회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종의 울림. 그럼에도 분명히 들리는 종소리.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크로스노호르커의 라슬로의 사탄탱고입니다. 수전 손택은 이 작품을 두고 묵시록 문학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묵시록적 종말 서사에는 거대한 재앙, 전쟁, 폭발과 같은 외부적 파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탄탱고는 다릅니다. 이 세계에는 전염병도 폭격도 거대한 붕괴도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공동체, 서로를 배신하는 이웃들, 그리고 허상에 현혹된 사람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탄탱고에서 종말은 폭발이 아니라 진득하게 스며드는 붕괴의 기색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혼돈 속에서 질서를, 그리고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크로스노호르커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종말적 공포 속에서 예술의 힘을 다시 증명한 예언자적 세계를 창조했다. 사탄탱고를 통해 인간은 왜 절망 속에서도 구원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문학은 어떻게 세계의 붕괴를 증언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크로스노호르커이는 1954년 헝가리 출신입니다. 공산주의 체제하의 붕괴와 체제 전환기의 불안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문학은 역사적 절망과 철학적 질문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대표작들은 저항의 멜랑콜리, 벤크하임 남작의 귀향 등이 있으며 모두 구원, 신앙, 저항, 타락이라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룹니다. 그는 세계가 이미 파멸했지만 그 파멸의 의미를 끝까지 탐구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크로스노호르커이의 문체는 독특합니다. 단락을 허락하지 않는 긴 문장, 숨을 쉴 틈 없이 미끄러지는 만연체, 그리고 폐허 위에 서 있는 인간을 무겁게 묘사합니다. 한 문장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기도 하며 쉼표가 문장 전체를 이끌고 문법적 리듬 대신 의식의 흐름이 독자를 끌고 갑니다. 이 긴 문장은 독자에게 몰입과 압박감을 동시에 줍니다. 우리는 문장의 끝을 향해 가면서 이제 그만 멈추면 좋겠다 하다가도 끝없는 사유의 늪 속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의 문체는 곧 세계의 붕괴를 형상화한 구조입니다. 논리적 질서가 사라진 세계에서 언어조차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재즈밴드에서 활동했고 카프카와 도스토옙스키에 매혹되어 방황했으며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시골 문화관장, 광부, 야간 경비원 등 수많은 일을 전전했습니다. 밤에는 기차역과 술집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소설을 구상했습니다. 정치적 비판이 짙어 출간이 어려웠던 사탄탱고가 힘겹게 출간되면서 그의 작품은 헝가리 문단을 뒤흔들었습니다. 크로스노호르커이는 말합니다. 나는 아마도 지옥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독자들을 위한 작가일 것이다. 그 지옥의 아름다움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작품. 그것이 바로 사탄탱고입니다. 1980년대 동구 공산권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곳곳의 집단농장은 실패했고 국가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름 떨어진 거대한 기계처럼 덜컹거리며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사탄탱고는 이 시기 헝가리의 한 쇠락한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붕괴된 시대, 마을 사람들은 노동을 멈췄고 술과 환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사탄탱고는 단순한 체제의 비판을 넘어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남깁니다. 체제가 무엇이든 인간은 결국 희망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갈망이 때때로 파국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탄탱고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심리적 붕괴 속에서 도단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무대는 붕괴한 집단 농장의 작은 마을입니다. 비는 멈추지 않고 안개는 낮에도 그치지 않으며 땅은 진흙으로 가득하고 모든 산업은 무너지고 사람들만 폐허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몰락하는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인간의 타락, 욕망, 광기, 탐욕, 질투가 농축된 작은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마치 끈적한 진흙을 지나가듯 벗어날 수 없는 몰락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종말 이후의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구원을 믿지만 신은 침묵하고 저항하지만 결국 타락하며 웃음을 잃지 않지만 그 뒤엔 절망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체제에 순응하고 서로를 감시하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순종하는 인간들이며 작가는 이를 통해 당시 헝가리 사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인간 군상을 고발합니다. 후터키는 인간 혐오에 빠진 냉소적 남자이고 슈미트 부부는 절망 속 타락과 음욕에 빠져 있으며 헐리치 부인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위선과 광신의 표본입니다. 술집 주인은 끝없는 탐욕을 분출하고 교장은 폐쇄된 학교에서 욕망만 남은 인물입니다. 의사는 알코올에 취해 마을의 몰락을 기록합니다. 이들의 욕망은 절망의 냄새와 섞여 온 마을을 부패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퍼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리미아 씨가 돌아온다. 마을은 기대, 공포, 열망, 불신이 뒤섞이며 조용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리미아 씨는 한때 이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전설적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소똥으로도 성을 지을 수 있다. 그의 귀한 소식만으로 마을은 술렁이며 기대와 불안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절망 속 인간은 누군가를 구원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리미아 씨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공산당의 하급 스파이였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교활한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자라는 환상을 보며 그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중심에는 마을의 유일한 공간, 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마의 탱고가 시작됩니다. 술집에 모인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탱고 춤을 춥니다. 하지만 이 탱고는 기쁨의 춤이 아닙니다. 탱고의 기본 스텝은 앞으로 6걸음, 뒤로 6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듯 보이지만 곧 원점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 스텝은 멈출 수 없는 절망이 반복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은유입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욕망, 시기, 질투, 음욕, 위선, 증오와 같은 인간의 모든 낮은 본능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장판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무도회이며 이리미아 씨가 오기 전 마지막으로 터져나오는 절망의 광기입니다. 그리고 탱고의 리듬은 악마의 리듬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을 전체를 훼손합니다. 이제 소설은 10살 소녀 에스티케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지적 장애가 있으며 가족에게조차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 소녀의 오빠는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이 동전을 땅에 묻으면 돈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 돈이 열릴 거야. 에스티케는 그 돈나무가 자라면 엄마가 행복해지고 집이 따뜻해지고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을 때 소녀는 죽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폐허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데리러 올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으로 쥐약을 먹습니다. 소녀의 죽음은 이 세계의 절망을 상징하며 동시에 이리미아 씨가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 돈을 빼앗아가는 순간과 겹쳐집니다.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 있던 이리미아 씨는 절망을 팔아넘기는 악마였던 것입니다. 이리미아 씨의 등장은 예수의 재림을 연상시키지만 그는 결국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떠납니다. 이 반전은 신학적 의미를 전복합니다. 즉 인간은 외부의 구원을 기다릴 수 없고
오직 자기 내면의 인식으로만 구원에 닿을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소설의 후반부는 현실의 층위를 벗어납니다. 이리미아 씨는 폐허가 된 성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바람을 따라 흩날리는 하얀 베일, 그리고 허공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소녀의 시체. 이 장면은 독자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환영인가? 인간의 죄가 만든 환각일까? 체제 폭력이 낳은 집단 관계인가? 크로스너 호르카이는 어떤 답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질문을 남기면서 사유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그게 바로 문학의 힘, 예술의 힘입니다. 마을의 의사는 술에 절어 살면서 사람들의 몰락을 기록합니다. 기록은 마을을 파괴하는 힘에 대한 그의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닫습니다. 마을 사람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합니다. 기록할 대상이 없다면 만들어내면 된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처음에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는 종소리를 따라 나가고 소설은 첫 장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사탄 탱고는 구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1부는 1장에서 6장까지 순서대로 전개되고 2부는 6장에서 1장까지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6스텝, 뒤로 6스텝. 탱고의 리듬 그대로입니다. 결국 소설은 시작점으로 되돌아와 영원히 닫힌 원을 완성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반복, 희망을 갈망하는 인간의 운명. 인간은 사탄의 거미줄 속에서 끝없이 탱고를 추는 꼭두각시입니다. 그 절망의 굴레를 책의 구조가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첫 페이지에는 카프카의 성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기다리면서 만나지 않으렵니다. 사탄 탱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구원을 기다리지만 그 구원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리미아 씨는 구원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짓된 희망의 화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궁극적으로 그리고자 한 것은 희망하는 인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갈망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간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리미아 씨의 격정적인 말은 마지막 경고처럼 들립니다. 생각이라고? 사람들은 뼛속까지 노예지. 평생토록 그래왔으니까. 부엌에서 꾸물거리고 으슥한 데서 똥 싸고 창가에서 남들이 뭘 하나 몰래 훔쳐보기나 하고. 그게 다야. 주인 잃은 노예들인 주제. 명예와 자부심과 용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들 하지. 그 믿음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야. 둔한 마음 깊은 곳에선 저런 덕목들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감지하고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저 명예라는 말의 그늘 속에서 살고 싶은 것뿐이야. 크로스너 호르커이는 묻습니다. 몰락한 세계에서 인간은 무엇을 붙잡는가? 희망이 부서졌을 때 인간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따르는 구원자는 진짜인가? 사탄 탱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희망이 무너진 세계에서 사탄의 음악에 맞춰 끝없는 탱고를 추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아직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새로운 시작이다. 바투 책방 오늘의 고전 사탄 탱고였습니다.